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7회 임시회 때 우리 시의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분 발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지 한번 유순현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현 부시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5, 6 생활권 설계 시의 전기 절약 시스템 반영, 그리고 전기 전력 낭비 방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현재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리 업무는 현재 각 부서별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고, 의원님 말씀 이후에 올 초에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시행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위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적으로 배치 문제는 추가 인력 배치 시의 절감 효과와 시급성, 그리고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예, 즉각 시행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급하게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전담 인력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존에 있는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전 에너지에 대한 그 절감 방안에 대해서 그 본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성북구에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 그 사례로 뽑힌 그 예이기도 합니다. 성북구 절전소, 즉 성북 절전소에 대한 것은 보신 적 있죠? 익히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북 절전소 관련 사안은 이번에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관 주도라기보다는 전 관과 시민이 같이 합심해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이 아니라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절전 운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2012년도에 절전소라는 그런 절감 운동 공동체, 에너지 절감 공동체를 만들어서 2012년도에 3개소, 그리고 2013년도에 28개소, 2014년도에 38개소, 2015년도에 48, 2017년도 지난해는 66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억 원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성북구에서 22억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때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담이 아니고 환경과에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 절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 즉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운동은 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에너지 절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세종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절전소, 세종형 절전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민간 위탁을 한 수탁 기관이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성과를 보고받고, 또한 이 수탁 기관은 각 절전소, 즉 주민과 아파트 공동체, 학교 그리고 기관, 이러한 절전소에 대해서 교육과 인센티브를 줍니다. 전월 대비,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북구가 약 46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연간 예산액이 7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시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소요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에코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에코마일리지를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북구 사례 그 부분을 참고하신 또 세종형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북구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 모델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성북 절전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세종시는 5생활권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제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 구축과 함께 이미 구축된 1, 2, 3 생활권, 조치원, 연단위 지역 전 지역이 이러한 절전 시민운동으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연간 현재 140억 원 정도의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140억 원인데 10%만 절감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까지 동참한다면은 연간 50억 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전기 에너지 절감은 지금 기존 인력 활용을 해서 또 독려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사례와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안건을 참고를 해서 세종시에 맞는 모델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그런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절전 운동을 하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학교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하고 아파트 공동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절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최교진 교육감님께 학교 운동부 창단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좀 나오시죠.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는 패럴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패럴림픽은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환호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남북 간의 화해, 이러한 대화 국면이 바로 평창 올림픽에서 비롯됐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은메달이라는 성적을 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미라는 대국민 유행을 만들 정도로 컬링 대표팀이, 즉 운동이, 스포츠가 전 국민의 희망이 됐고 카타르시스가 됐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네. 제2의 영미, 우리 세종시에 나왔으면 좋겠죠. 네. 컬링 대표팀은 방과후 교실로 중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고,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듯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교육감께서는 제2의 우리 영미가 세종시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프로야구 우리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유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에서 지금 현역 선수 뛰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고 전 국민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약 300여 명이 클럽 활동으로 야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최근에 순창 군수배에서 우리 클럽 활동하는 학생들이 전국대 준우승을 하고 리틀 야구도 하는 2014년도에 전국대 준우승 그리고 제주 서귀포 시장기대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네.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야구팀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클럽 활동했던 학생들이 청주나 공주, 천안,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네. 세종시가 좋다고, 교육 환경이 좋다고 수도권과 대전, 외지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학생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지나갈 때쯤에 야구팀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명이 외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은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 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 야구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세종으로 왔던 그런 주민이 다시 이사를 간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만 해도 안 되죠. 현재 우리 관내 학교 운동부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감이 되신 지 실질적으로 특히 단체 종목입니다. 단체 구기 종목은 참샘초등학교 축구부 하나만 창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참샘초등학교. 네, 새로 창단된 거는 단체 구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탁구도 사실은 그건 단체 구기 종목 단체가 아닙니다. 네. 자, 뭐 무슨 축구와 말씀이냐면요. 야구만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다. 단체 구기 종목에 대해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단체 구기 종목은 팀이 없으면 시합 자체를 나가지 못합니다. 테니스나 이런 부분은 복식도 있지만은 실제로 개인 종목입니다. 그런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공약에서도 농구 만들겠다, 야구 만들겠다, 축구 만들겠다 했습니다.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창단하기가. 하여튼 그 운동부를 창단하는 데는 그 학교 공동체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질의까지 해주신 야구 종목의 창단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기중학교와 연서중학교 두 개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동창회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 함께 공청회도 같이 열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학교 공동체에서 그것을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창단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공동체에서 그걸 수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직도 창단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 구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은 그 팀이 있어야만 그 출전이 가능했었는데 다행히 그
올해부터는 전국 소년체전에 단체, 그러니까 팀이 없어도 야구를 좋아하는 각 학교별 스포츠 클럽 활동 등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함께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쨌든 물론 그 야구부 창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지금 전국 소년체육대회 클럽 팀으로도 가능하니까 클럽 팀이 우선은 야구팀 창단하기까지 그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이거 팀이 창단이 되기 전에 물론 창단을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쨌든 전국대회에 우리 세종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 교육감님 답변에 상당히 좀 제 귀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 교육 공동체 수장이 누굽니까? 학교의 팀을 만드는 일은 학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네. 야구팀이라고 하는 중학교 야구팀은 교육의 심화 과정입니다. 전문가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구팀이나 축구팀, 탁구팀, 팀이 창단한 데서 팀 활동하는 것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이런 진학하기 위한 목표로 한 교육 심화 과정입니다. 공교육 과정이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클럽에 의존하겠다는 거는 클럽은 사교육입니다, 지금. 사교육은 아닙니다. 왜 클럽 학교 사교육이 안에서 자,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 대항전이라고 하는 야구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이 없습니다, 지금. 사교육 세계 클럽. 밖에서 하는 클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항전에 이제는 야구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우선 선수들이 본의원은요.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4년부터 2015, 16, 17년도 12명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은 초등학교까지 사교육을 받은 야구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중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외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팀 창단하는 것은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대항전이 아니라 대항전은 경기고요. 네.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 팀이 필요한 거. 근데 지금 클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팀 전체를 만들지 못한 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야구부 같은 경우를 만들 경우에 그 팀 소속 선수 숫자만 해도 적어도 30명 가까이 되게 되고 또 학교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학교 전체 운영 이런 걸 생각해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노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는데 야구장은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금강 스포츠공원, 부강공원 그리고 성남고등학교 뒤에 이틀 야구장 더없이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또한 야구팀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 말씀 본 의원이 전국대회나 준우승도 우승도 이러한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명 이상 중학교 전체 학교가 200명 이상이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한국야구위원 KBO 야구위원회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5년 동안. 창단 첫해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또한 인근에 우리 한화 이글스 야구팀 은퇴한 선수들 얼마든지 좋은 훌륭한 지도자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구장이 있죠. 예산 지원됩니다. 선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야구가 팀이 창단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맡겨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지 않고 교육감도 혼자 그것을 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팀을 만들기로 하면 그 학교에 관련된 관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지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은 5년이면 끝납니다. 팀을 만들어 놓고 지원이 있을 때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과거에 연기군 시절에 조치원의 명문 그 축구팀인 조천중학교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서 없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팀을 창단하려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의원은-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은 최교진의 입장이 아니라 2016년도에 교육감의 잠깐만요.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 6명 보이시지 않습니까? 2017년 2명, 올해 4명. 이런 식으로 야구팀이 없어서 자꾸 외지로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건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본의원은 비단 야구팀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 종목 이미 공약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교육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단 요건 다 갖춰졌으니까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오늘 것처럼. 답변이 소년체전에 클럽 활동도 가능하니까 클럽 활동을 통해서 소년체를 하면 되겠다. 즉 사교육에 의존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소년체육대 사교육에서 하는 클럽 활동이 소년체육대에 참가 가능하니까 창단 전에 우선 그렇게 하겠다. 본 의원은 오해. 지난 4년 동안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도 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느냐? 이 지금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 질문 답변서에 이 보낸 자료 보면은 클럽 소속 학생 선수도 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구 클럽 운영단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 답변을 작성한 이 사람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야구팀이 안 돼서 학생들이 좀 예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아들 둘 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은 나름 그 야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학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세종에 와서 야구 꿈나무로 키우고 싶어서 왔는데 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미비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직 그 야구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어떤 교장 선생님들 선에서 어떤 좋은 야구부 창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세종에 야구부가 없어 청주, 공주, 대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에 꼭 야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막상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학교 야구부 창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이 꿈이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 꿈을 이루시려면 중학교 야구부 창설이 시급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또 본의원도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지금 처음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하고 그렇죠? 네. 저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구를 해야 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 세종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도 야구 중학교 야구 팀이 돼서 유니폼을 입고 팀 선수로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고 우승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프로도 가고 이러한 꿈을 만들어주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타깝다. 교육 공동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렵다. 두 가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됐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으나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 그 아까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그 클럽 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통해서 초등부든 중학부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못했었는데 야구 경우에도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통해서 우선 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얼마든지 그걸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면서 팀 창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마치 이것이 팀 창단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가겠다는 것처럼 들으셨거나 혹은 이게 그 교육감님 사교육을 상당한 얘기한 건 인식의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클럽 대항전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클럽 대항전은 경기입니다. 경기. 리그예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공 던지기, 타자가 있어야 되고. 예. 이러려면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15명 정도 후보까지 이러한 팀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팀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없습니다. 즉 사교육 시장, 즉 사교육에서 하는 클럽 3개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는 말 그대로 하나의 대회입니다. 경기입니다. 즉 야구팀이든 축구팀이든 단체 구기 종목은 교육 심화 과정이고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팀에서 팀 창단을 해야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나가고 다시 프로로 지나가고 프로로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노력을 클럽에서 계속하겠다는 지금 거고요. 대회를 열어서 그 관문을 통해서 하겠다. 사교육 시장에서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교육청에서 만드는 클럽 대항전 대회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린 건 시험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만, 공교육에서 시험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오해십니다. 의원은 팀 창단을 통해서 공교육으로서 중학교 공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야구팀을 통해서 야구 훈련을 하고 꿈을 키우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교육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서 못했다. 야구장이 없어 못했다. 돈이 없어 못했다. 여기 보시면은요. 대전에 6개입니다. 초중고 6개. 그리고 가까운 공주에도 있습니다. 공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외산입니다. 부여 10만 명도 안 되는 부여 외산에도 중학교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 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나오라고 해서 교장 답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 수장은 교육감입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네. 답변을 본 의원은 받기를 이러한 4년 동안 부족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매뉴얼 여기서 타임테이블 언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창단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정말 욕구는 정말 간절한데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을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중학교에 그다음에 연서중학교에서는 특히 동문들이 동의해 주시고 해서 거의 다 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잠깐만, 상황 그거는 속에서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예, 한참 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 일입니다. 한참 전이고 네. 지금은 신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O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200명 전체 전교 학생 2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해야 됩니다. 인적 자원이 신도심 많이 당연히 신도심에 해야지. 그러고 금강 스포츠공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쨌든 본 의원이 특정 중학교가 지금 창단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하자. 이게 제안됐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본 의원이 2달 전에 교육감 만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본 의원입니다. 최종 시민들이고. 운동부에 대한 창단 의지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 학교 스포츠 클럽을 아닌 클럽 활동을 오히려 단체 야구 클럽
운영 단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소년체전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교육감님께 심어준 담당 부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